네, 목요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차례로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한결의 김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곤이 찌든 얼굴로. 아니, 오늘 쉬었는데도 이러네요. 쉬니까 더 피곤하고 뭐 이런 거 네.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분인데요.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미니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준호 변호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이름이 길어요. 정치개혁 공동행동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에 이제 570여 개 시민단체가 2017년에 네. 같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 뭐 18세 청소년 참정권, 뭐 이제 뭐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고요. 네네. 그쪽에서 사무국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500 몇 개요? 70 몇 개인데. 네.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뭐 지금 패스트트랙까지 네. 온 것도 큰 진전이죠. 1년 전에 선거제도 개혁 외치고 있으면 네. 되겠냐 이런 게 이제 뭐 여의도에 계신 기자님들이든 정치인이든 모두 동일한 건데 여기까지 온 걸 상상한 정치 베테랑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선거법 개정안 두고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뭐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네네. 뭔가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제1야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그 안을 약간 제놨죠. 좀 네. 위헌적인 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서 근데 네. 당론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패스트트랙 원안이 이제 과연 가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정안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수정안으로 가지 가서 않을까. 좀 가결되는 형식이 가장 좀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팩트에 올라가 있는 그 법안은 그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 네. 해서 굉장히 지역구가 확 줄어드는 그런 네. 상황인데 당연히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은 내 밥그릇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240 플러스 60, 250 플러스 50 네. 그리고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정수 더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공동행동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 얘기하면 악플이 달릴 텐데 저희도 이제 악플 각오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석수 증대가 원론이죠. 그래요? 원칙적인 입장이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안은 아닙니다만 박주민 의원안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상희 의원안이 있는데 네. 이 두 안이 다 의석 증대 아니에요. 원래 관심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 입장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 국민 17만 명당 한 명 정도의 국회의원이고 네네. 재헌 국회 때는 10만 명당 한 명이었고 네. OECD 평균도 10만 명당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왔다 갔다 저희가 또 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인구 변동이 있으니까 이걸 신축성 있게 14만 명당 한 명 아니면 15만 명당 한 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고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구 변동에 따라서 그거를 네네. 주자 이런 안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대입해 보면 몇십 명 좀 늘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한 30석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는 의석수 확대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 여론을 우리가 돌파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어떤 현실론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에도 네. 굉장히 이제 뭐 귀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국당이 만약 합의해 준다면 네. 그 정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만약 강행 처리를 소수 정당들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 네. 결국 몰매는 본인들이 맞는다는 정무적 판단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한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이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네. 뭐 코멘트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해야 되고 선거법 개혁을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그 국회의원의 비율에서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소수성들이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의 민의들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늘려갈 거냐가 사실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뭐 225석이냐 240석이냐 250석이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여론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제 자기네 실제 이제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또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실 정치 개혁의 원칙이 그거다라는 걸 천명을 하고 가야 여론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자 입장에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를 한다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몇 개월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해갖고 225대 75가 나온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그 법안을 그래서 또 여러 정치적인 논란과 국회 파행을 딛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랬죠. 근데 지금 또 이 조정을. 법안을 갖고 벌써부터 물밑에서 조율을 하네, 조정을 하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 국회가 1년여 넘게 논의해온 이 국회의 정당성과 생산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에 좀 근본적인 회의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이제 와서 숫자를 또 조정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건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산하시는 건 당연한데 네. 저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까지 이건 게임의 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시민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일까라고 네. 고민해보면 어쨌든 좀 연동형이라고 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환영 문자가 많이 오네요. 친구들입니까? 이민우님, 김준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선 집중 안 나오셔서 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네. 오가영님도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 꼭 형제 같아요. 출생의 비밀이. 친척 아니신가요? 뭐 이런 네. 문자. 그리고 예상하신 악플도 지금 속속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5095번님. 의석수 확대를 하면 그 세금은 국민에게 오는 것 아닌가요? 또 주용성님. 국민들 절대로 의석수 증대 반대합니다. 네, 악플이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보통 무풀인데 이 얘기만 하면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차차 저희 잠시 후 3부 여성시대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김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입장이 그 청와대 측, 민주당 측, 그다음에 청와대와 민주당 측, 경찰 측, 검찰 측 입장이 다 다른데요. 이 네. 사건을 둘러싼 어. 오늘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입장을 입장문을, 밝혔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의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고발이 1년 전에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이 수사를 다시 하는 거냐 이게 네. 이제 첫 번째 시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좋아 뭐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사 착수하는 데까지 근데 그동안 참고인도 안 부르고 피해자도 안 부르고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시작한 거다. 그렇죠. 네. 이 얘기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그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엔 조국 민정수석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검찰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기본적으로 사건이 넘어오는 게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1년이나 이만큼은 아니다. 우리는 한 5월달 정도의 사건을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막 불렀다. 나오라고. 근데 다 안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검찰 입장은. 또 그러니까 네. 경찰이 또 입장을 냈죠. 그럼 우리가 수사를 못했다는 얘기냐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자 간에 서로 다른 이제 입장들을 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는 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첩보를 경찰에 건넸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그 첩보가 이첩됐는지 당시 그냥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경찰에서는 그 원본도 검찰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김준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이나 이게 논란을. 웃기는 게 뭐 유재수 부시장 건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첩을 하면 하명 수사고 네, 안 하면 이제 안 보내고 뭉개면 직권남용 직무유기고 네, 네. 비판하기 되게 쉽거든요.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의 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서실 직제 관한 대통령에 보면 감찰반에 관한 이제 업무 규정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이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얘기에 틀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그 시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이첩이 들어온 게 여당과 친여당 집권 여당의 그 당시 말 들어 지자체 관련했으면 이제 수사를 했겠냐 안 했겠냐 이런 문제가 좀 남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첩을 안 하냐? 이첩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좋다. 근데 그 정보 최초의 원 소스는 어디서 나냐? 여기에 따른 진실 규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그거는 정치적 논란, 도덕적 논란, 이런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법적인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이 당시 이 사안은 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 아주 무겁게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이 고발된 게 1년 전인데 왜 지금까지 조사 안 하다가 이제 수사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청와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뭐 편지의 형식이든 투서의 형식이든 여러 가지 이 첩보들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받아보고 그러면 뭉갤 수 없으니까 이첩을 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라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을 그냥 이첩했을 뿐인데 이관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설명이잖아요. 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양쪽에서 모두 논리가 구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민정이 어떤 첩보나 투서를 받았는데 이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수사기관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넘겨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세간에서 보는 대로 야 니네한테 불리한 사건을 안 넘기고 네네. 뭐 정치적으로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 거는 적극적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직권 남용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민정이나 백원우 비서관은 아니다. 우리는 이게 행정적인 수준의 일처리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인지했고 네. 그 인지한 거를 관할에 준 거다. 분리해서 그냥 넘긴 거다. 네. 그게 우리가 원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양쪽이 똑같은 정치적 논란을 사고 있는 거죠. 뭐냐면 왜 그거를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다 이제 또 무혐의가 난건이기 때문에 준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네. 또 이쪽에서는 조국 수사가 시작되고 지금 이게 결국엔 어떤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갈래의 어떤 의혹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하필 또 이 사건을 이 시기에 꺼낸 것은 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는데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검찰이 억울해 하더라도 네. 받아들이셔야죠 그 비판을. 지금 다양하게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수사가 갑자기 다다다다 나오는 게 네.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유재수 부지장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이미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그걸 모를 리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제 검찰이 특히 이렇게 경찰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휘권이 없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기소권을 검사에 대한 기소권도 있지만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도 공수처에 두는 이유가 네. 검찰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이걸 악용하거나 통제할 방안도 되게 이제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한국당 이런 쪽에서는 봐라 이러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되면 더 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러니까 더더욱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사건이 밀렸다 이런 거 없이 네. 제때제때 해가지고 오히려 오해 없게 사건 처리가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걸 거꾸로 봅니다. 김한 기자는 어때요? 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딱 이 시기에 꺼내든 네. 것이다. 제가 그 조국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게임도 결국엔 검찰이 그래도 이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검찰이 이겨온 논리가 뭐냐면 네. 이렇게 털면 실정법 위반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인 경험으로 네네. 보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뭐 일각에서는 뭐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네. 비 올 때까지 계속 비 올 기우제.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네. 내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사가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 여전히 뭐 어떤 특정한 혐의들이 조국 장관과 연관성 같은 것들을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못 밝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시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선에서 검찰이 갑자기 최종 꼭지점을 어쨌든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그것도 하나는 올 2월달 사건이었고 하나는 한 1년 된 사건이었는데 그걸 꺼내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검찰이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야 이게 검찰이 뭔가 정적인 의도 아니면 자기네 수사 목적에 을 소기의 달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실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물론 처벌받아야죠. 지금 그렇죠. 처벌받으면 네.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 검찰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런 수사를 해도
패스트 트랙은 통과돼야 되고 통과됩니다. 그렇기 통과됩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 계신 분들 그 중에서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앞으로 한 달 사이 혹은 2, 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네. 이거 개혁을 위해서 좀 매진하시라. 저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해서 김기현 전 시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고발이 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 무혐의가 났단 말이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수사가 청와대에서 이첩, 지금 하명이라고 김기현 시장은 전 울산시장은 주장하고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온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뭐 하시는 자기를 거죠. 겨냥한 것이다. 자기를 겨냥한 거다. 표적 수사였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 프레임이 피는 거를 청와대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네네. 자기네는 이 첩보가 들어왔고 이 첩보를 정상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긴 거다. 그리고 그 원본은 경찰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백원희 민정비서관 밝힌 네.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운하 선거 망친 수사 조국에 잘 보이려 한 것. 그러니까 조국 수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운하 당시 경찰청에서 뭔가를 좀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수사를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운하 네.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인가요? 네네. 지금 아마 이제 사표를 던졌는데 아마 맞아요. 지금 법상 수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분이 원래 경찰대 1기인가?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수사권 경찰 독립에 관한 좀 선봉에 서신 분이에요. 이 정권과 상관없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말하자면 경찰 쪽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어서 되게 뭐랄까 잘 없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죠. 경찰 네. 지방경찰청 중에 사실 국민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도 잘 안 하는데 네. 이분은 굉장히 많이 네, 하세요. 이분은 네. 좀 약간 그런 뭐랄까요 셀럽적인 기질도 좀 있으시고 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하셔서 경찰 내에서 또 지지 세력도 꽤 많았던 분인데 그래서 조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황운하 청장은 정권과의 교감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원래 오랫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건 좀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네.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법 위반이냐. 근데 이제 시기가 좀 공교롭긴 하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첩된 건 그 전년도 12월 아니었나요? 대략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선거 직전에 한 거는 글쎄 저 같은 배짱 없는 사람이면 그 선거 시기에 네. 그걸 못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그 뒤에 하거나. 근데 사실 그 뒤에 했으면 또 야당 탄압이라고 네. 했겠죠. 그런 게 참 좀 어려운 황운하 문제인 것 청장 같습니다.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가 선거 시작이냐? 6개월 전부터 시작이냐? 3개월 전부터 시작이냐? 또 이렇게 또 물으시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해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거죠. 이 구속영장 발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 법원은 어쨌든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애초에 검찰이 잡았던 그림은 특가법상의 뇌물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안 됐죠. 형법상의 뇌물로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뇌물을 받은 그러니까 한 건에서의 뇌물 받은 혐의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본 건데 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가성. 네네. 뭐냐면 이것도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김태우 전 감찰 반원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하다가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미 네. 그때 고발이 됐던 건이거든요. 2월 그렇죠. 달에.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시작이 돼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구속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제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부가 어떤 그림을 갖고 그 그림의 끝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이 수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영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통 모피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재무부 옛날 네네.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 이제 금융이나 기재부의 관료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금품 이런 거는 사실 일단 문제고 요 사건 같은 경우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말은 지금 마지막 공직이 부산 부시장이니까 네네. 민주당이 처음으로 잡은 부산에서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금품을 받은 건 2016년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사람이 공직자일 때 있던 사건입니다. 금융위에 그래서 있을 때. 네, 네네. 그런 문제고 근데 이제 구속이 저는 사실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했듯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중대성이 전 약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가성 여부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쨌든 소위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 이전에 받은 건들은 이게 판판이 거의 무죄로 나와요. 국민적 여론과 무관하게. 네. 김학의 사건도 사실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거 가지고 영장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나온 거 봐서 근데 정확하게 대가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동생의 뭐 취업 청탁 부분이 있었다 뭐 그 네. 정도인데 뭐 글쎄 그게 좀 약간 조금 저는 좀 였지 않나 싶었는데 아직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수사 우리 조금 전에 짚어봤고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승전 조국과 다 연결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그렇죠.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련된 것도 지금 이 수사가 잘 됐냐 잘못됐냐가 아니라 이 수사가 하명이었냐 아니었냐가 지금 사실상 키워드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재수 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게 뭐 엄청 파렴치하고 권력형 비리여서가 아니라 이 감찰이 어떻게 무마된 거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은 결국엔 이 청와대 연관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찰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자로 나온 기사들 보면 검사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술렁술렁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청와대와 전면적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과연 이런 방식의 수사 전개가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좀 다른 평가의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혹이 네. 있다면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제하면서도 검찰이 예전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나중에 네네. 수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뭐 하지 않은 경우는 없거든요. 수사해봤는데 안 나왔다. 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검찰은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내로남불은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한번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자기 성찰? 굉장히 낯선.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재판부가 이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검찰을 상당히 좀 꾸짖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고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정경심 교수 뭐 등등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건이 안 잡혀서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 뭐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다 들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특수부수하는 결국엔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계속 추론하고 증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네. 흔히 특수부수사를 이해하고 전개되는 방식인데 이 그림은 지금 그 유재수 건 관련해서도 바로 윗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도 결국엔 백원우 비서관이 나오고 있지만 그 윗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럼 이 수사는 결국엔 네. 그 윗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